오랫동안 양국을 오가며 투자자들을 유치해온 중국인은 취재진의 또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녀 교육도 때문에도 그렇고 해외 영주권이나 얻고 해외 복지도 저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야. 한국에서 5억을 저축하거나 폐공 지역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그런 거를 투자해도 되고요. 이 5억을 만약에 영주권 따고 싶으면은 거의 다 저축을 하죠.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관심하는 거 뭐냐면 의료보험이나 병원 쪽으로 그런 이런 의료적으로 수단 있잖아요. 중국에서 병원 가는 거 사실 좀 힘들어요. 한국에 비하면은 네. 암 진단이나 암 치료나 사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의 주변에 영주권 얻은 중국인들은 대부분 투자 비자를 바탕으로 영주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영주권을 얻은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지방선거에 투표도 가능합니다. 이들이 계속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이거 잘못하다 그 소유권, 전국 토지의 소유권의 상당한 비중을 중국인들이 차지하게 될 경우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돌출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데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보다 손쉽게 국적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약 95%가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 자녀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법안을 왜 내놓은 걸까? 이전에는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본인이 성년이 돼서 귀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계속 살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동이 간이하게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해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간이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사실상 중국 국적 영주권자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쪽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한번 투자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그 영주권과 그다음에 영주권 이후에 국적 취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국민이 가지고 있는 뿌리 의식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거는 검증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할 필요는 있다. 법적인 개정이라는 것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국민 정서가 형성됐는지가 또 다른 고려사항,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서류상의 목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국민 불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불가능하다, 절대 아니다라는 확신을 시켜주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